이 백신 증명이라는 거는 똑같이 비자랑 똑같이 위조 불가능한 어떤 기술적인 사안이 좀 더 붙으면 맞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온 게 이 DID였죠. DID는 뭐냐? 이 앞에 Decentralized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블록체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중앙화라는 뜻이에요. 자, 이 뒤에 있는 ID는 뭐냐? 여러분들이 ID 할 때 그 ID, 아이덴티티. 자, 그럼 탈중앙화 ID라는 뜻입니다. 이게 DID예요. 근데 왜 현실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한 첫 발은 이미 DD였어요. 사실은 블록체인 서비스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 각국 정부나 기관에서도 이것부터 써볼 수 있겠다 싶은 기술이 DID. 자, ID죠. 이 기술 ID잖아요. 그 ID가 보통 뭘 하려고 쓰는 거예요? 신분 인증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신분 인증. 자, 여러분들의 신분을 인증한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완전히 내 자신이 까발려지는, 진짜 낱낱들이 까발려지고 그 유출되면 안 되는 번호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아이디에서 말하는 이 신분이라는 거는 자격증.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사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도 역시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운전면허도 사실 신분증에 속하죠.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자격증을 인증하려고 하면 막 자격증 막 또 인쇄해가지고 또 보여주든지, 운전면허 보여주려고 하면 내 사진이랑 내 개인 식별번호가 담겨져 있는 것까지를 다 내밀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자격증이든 뭐든. 그리고 귀찮죠. 일단 첫 번째로 뭐 기술적인 거 다 떠나서 일단 귀찮죠. 귀찮기도 하고, 막 주민등록증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막 주소지랑 이런 거 다 적혀 있잖아요. 운전면허에도 주소지 다 적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식별이 된다라는 건데, 나라는 게. 근데 그 분실하면 여러분 솔직히 내 얼굴, 이름, 주소지 다 까발려지는 거지. 관리해야 되지. 잊어버리면 또 큰일 나는데 그거 실물 들고 다녀야 되지. 자격증은 또 어때요? 자격증 인증할 때 사본 보내라 그러지 막 이러잖아요. 귀찮단 말이에요. 금융 자격증은 그래요. 다른 쪽 자격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금융 쪽이었습니다. 금융 자격증은 그렇다면 그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정보 자체를 체크해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은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확인해야만 하는 증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네 자격증 맞아를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래의 구조는 신원 확인 기관이 있겠죠. 그리고 그 확인해서 이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취업한다라고 하면은 그 취업하려는 회사가 이제 이용 기관이 될 거고, 제 자격증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신원 확인 기관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걸 내면은 그냥 갖고 있나 보네라는 거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 신원 확인 기관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신원 확인 기관은 그 증서에다가 모든 걸 써놓고 그 증서의 일부만 확인하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 책임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제출하는 내가 위조만 안 했으면 그 증서는 믿을만 합니다라고 도장 꿍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용기관은 신원 확인 기관에 확인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준으로 좀 보면 이 증서를 막 또 새로 발급하고 이럴 필요가 없게 아이디 번호만 주자는 거죠. 000001 뭐 이렇게 적혀있는, 예를 들면 0000A1이라고 있는 아이디. 그걸 어디다가 주냐? 내 휴대폰이다. 제 스마트폰에다가 딱 줘요. 이 DID라는 거를 줘요. 저장을 해요. 여기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저한테 신분 인증 가능한 DID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디서 이거를 신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아이디만 삑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0001 아이디를. 그쪽에서는 신원 확인할 때 0001 아이디를 딱 찍어서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얘기한 신분 확인 기관 있죠. 여기서 최초에 이제 이 사람한테 0000A1이라는 아이디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분 확인 기관이 그냥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형으로 저장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분산화, 탈중앙화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동시에 관리하는 장부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 입장에서는, 이용기관이죠. 아까 신분을 확인한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위조될 리가 거의 없는 방식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암호화폐가 위조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암호화폐의 일련 번호는 위조될 수가 없다. 그 블록체인 서버에 확인하면 그 블록체인 서버가 오케이 내리는 것은 위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용기관은 블록체인 서버에다 확인을 날려요. 그러면은 오겠죠, 답신이. 이거 이 사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 인증번호 맞아. 두 가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얼굴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디 내가 그 스마트폰에 보내준 게 맞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응용이 되겠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인 구조는 이건 거예요. 그러면 이용기관은 오케이, 신분 확인 끝, 신분 확인 오케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가타부타 증서를 다른 데다가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이 스마트폰 안에 DID, 탈중앙화 아이디를 발급해 줌으로써 아까 얘기한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에 대한 신원 확인을, 신분 확인, 이 사람 거다라는 신분 확인을 이 사람이 내미는 증서가 리얼타임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결된 블록체인 서버가 확인을 해주는 거죠. 블록체인 그 장부가 장부에 이 사람 아이디 맞아요 이렇게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맞네요. 이거 뭐예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코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코인 지갑에 저장되어 있는 코인이 그 지갑에 있는 거 맞아요? 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의 응용 버전인 거예요. 응용 버전. 근데 여기서 이 블록체인 각 장부를 검증하는 역할들은 누가 해요? 물론 이거는 표준화되어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만드는 사람마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거는 이 신분 확인 기관, 최초에 발급하는 기관과 관련된 정부 기관이랑 이용 기관들이 검증에 붙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수의 검증이 붙은 거죠. 이 사람들만 붙으면 돼요. 코인 발급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경제적 유인이 필요가 없거든.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DID라고 예전에 명칭하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어떤 것에 대한 정보 확인하는 데 있어서 분산 탈중앙화된 서버를 활용해서 만약에 기관에서 쓰면 되지 왜 그게 무조건 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초창기 때는 무조건 코인이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것이 블록체인이다라는 얘기가 일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확인되고 이 탈중앙화된 아이디라는 이 DID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그냥 당장 검색해서 자격증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인증해주는 이 사람이 그 자격증 소유자 맞아요. 이 사람이 그 면허증 소유자 맞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요. 라는 걸 확인해주는 것을 블록체인 기술에 얹어서 서비스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DID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NFT라는 단어랑 같이 DID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비자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확 와닿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그 백신 증서, 증명서 있죠? 백신 증명서. 그거 블록체인 기술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말하는 게 이 DID예요. 똑같은 예시인 거죠.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조 불가능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프린트된 증서로 만들었다가 무슨 사단이 났어요? 미국이? 그거 그냥 위조하면 되지 않냐라고 사단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백신 증명이라는 거는 똑같이 비자랑 똑같이 위조 불가능한 어떤 기술적인 사안이 좀 더 붙으면 맞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온 게 이 DID였죠. 매드메이더 박스님, 사실 토큰 이코노미의 필요 여부는 퍼블릭 여부와만 관계가 깊다고 봐요. 매드메이더 박스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코인이라는 존재, 즉 경제적 유인을 위한 참여하는데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데에 대한 이 경제적 유인이죠. 그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여부는 말 그대로 대중적 퍼블릭 여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과 같은 정부기관이나 일부 사용기관만 참여하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검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이죠. 즉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설명할 게 되게 오래된 거니까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검증 자체에 누구나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람들한테 경제적 유인, 즉 이 검증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 없이 참여해 하면 되는 거면은 토큰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코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드메이더 박스님이 토큰 이코노미의 필요성은 이제 퍼블릭이냐 아니냐에 많이 중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를 편하게 이해하자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참여를 시키려면 돈 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확 되죠. 여러분들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고용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토큰은 필요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무조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은 제가 무모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파고들면은 논문급의 애기들이거든요. 사실 아까 DID도 제가 왜 정말 단촐하게 설명을 했냐면, 그게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던졌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밌는 게 결국에는 그 신분 확인을 해서 최초의 기록 장부를 남기는 역할을 하는 신분 확인 기관이 있고, 블록체인 분산화된 서버죠. 결국에 체인 서버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용 기관이 있고 사용자가 이제 있겠죠. 스마트폰에다가 그 DID를 저장하는. 자, 이런 관계에서 이 블록체인 서버 결국 검증에는 누가 참여할 것인지, 참여를 얼마나 이상 해야 되는지.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블록체인 기본기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보안도 중요한데, 물론 기본적인 보안도 중요한데, 결국 블록체인이 충분히 이제 분산이 돼 있느냐에 대한 기준도 있겠죠. 충분히 분산돼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애초에 기관들만 참여할 거기 때문에 보안이 쉽사리 뚫릴 걱정은 없겠고, 한 군데가 뚫려도 다른 곳이 안 뚫리면 되니까, 뭐 우리 퍼블릭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술이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신기술은 어쩔 수 없죠. 그런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용기관이 무조건 저 검증에 참여해야지만 DID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뒤집히진 않더라도 점점 명확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불명확하고. 그리고 그러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돼야 되냐?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분 확인 기관이 만약에 애초에 그걸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보안 기제도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서버에 올라갔어. 블록체인 분산화 서버에 다 옳다고 증명됐어. 근데 잘못된 정보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나 이용이 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백신 증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 증명에서 개별 기업들이 사용할 때까지는 자기 내부 내규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각국이 붙어서 같이 사용한다든지, 백신 증명서처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선들과 기준을 잡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고하게 DID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예전 스타일로 만들더라도 이제 아마 규정하기는 조금 힘든 단계이긴 해요. 근데 DID라는 단어를 알아두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야, 요즘엔 이런 것도 돼야 예전이랑 다르게, 요즘 뭐 카톡 이렇게 흔들어서 QR코드 딱 찍으면 내가 여기 들렸다 되잖아요. 확장해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DID화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줘요. 물론 위험성이 없냐도 이제 앞으로의 화두가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